아유. 나오면 이따 갖다 줄게요. 오케이. 와, 갑시다. 자, 유형 7번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어차피 그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고난이도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전 사건 S에 대해서 A 사건과 B 사건이 있을 때 만약에 A, B가 순서가 존재한다 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그때 B의 확률을 구해라. 이 B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미리 알 수가 없는 상태. 항상 A를 거쳐서밖에 모르는 상태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A이면서 B인 것과 그 다음에 A가 아닌 것 중 B인 것, 이렇게 따로따로 더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정리하는 게 A 확률 곱해주고 A 중에서 B일 확률, 그 다음에 A가 아닐 확률에다가 A가 아닌 경우 중에서만 또 B일 확률, 이렇게 해서 구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게 식만 봐서는 뭔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자, 755번으로 한 번만 봅시다. 자, 1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3개가 있다. 수지와 민호가 순서대로 한 번씩 제비를 뽑을 때 민호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럼 당첨이 3개고요. 꽝이 7개예요. 자, 그때 수지 다음에 민호가 뽑는데요. 자, 그랬을 때 민호가 당첨될 확률을 구해달라. 자, 민호가 당첨되는 걸 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벤다이그램을 굳이 그려본다면 수지가 당첨되고 민호가 당첨되는 경우, 그래서 요게 민호가 당첨되는 경우 중에서도 수지가 당첨된 이후에 민호가 당첨되는 거, 요거는 수지가 당첨 안 된 다음에 민호가 당첨되는 경우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수지가 당첨되면서 민호가 당첨될 확률에다가 수지가 당첨되지 않으면서 민호가 당첨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지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지가 당첨될 확률 먼저 계산해주고 그 수지가 당첨된 상태에서 민호가 당첨되는 걸 구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수지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에요. 그 안에서 민호가 또 당첨돼야 되잖아요. 그럼 수지가 당첨된 케이스에서만 놓고 보면은 당첨이 2개, 꽝이 7개예요. 그래서 수지가 당첨된 상태에서만 놓고 본다면 민호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수지가 당첨 안 된 상태에서 수지가 당첨 안 됐을 때 민호가 당첨될 확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고, 그러면 수지가 당첨 안 된 경우만 놓고 보면 꽝을 뽑은 거니까 당첨 3개, 꽝이 6개 남습니다. 그래서 수지가 당첨 안 돼야 되니까 10개 중에서 7개 확률로 꽝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는 9개 중에서 3개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분모는 전부 90이고요. 3, 2, 6, 7, 3, 21. 그래서 90분의 27. 그래서 9로 약분하면은 10분의 3. 민호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크게 어렵진 않죠? 어려워. 이게 내가 길게 써서 그래요. 길게. 순서만 잘 생각해주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758번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758번. 조금 어려우니까. 아이고야, 다 했는데? 전체가 하나 꺼내, 여기서 3개 중에 3개 중에 하나 꺼내고 하나 추가했으니까 이게 5개를 꺼냈는데 그 흰색을 뽑았을 때 그 뭐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흰색을 뽑았을 때가 2개,
여기서 검은색을 뽑을 게 2개. 검은색 뽑았을 때 하나, 검은색 맞았어. 3개. 오케이. 그죠? 첫 번째 하나 뽑은 게 흰 거냐 검은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요. 잘했습니다. 맞았어요. 오케이. 이거는 검은 게 같을 때. 진짜 A에서 뽑은 걸 B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A에서 하나 꺼내서 여기다 넣고 그러면 비수가 너무 많은데. A에서 흰 거 뽑은 경우랑 A에서 검은 거 뽑은 경우로 나눠지죠. 그러면은 이거 흰게 갔을 때 또 흰게 가면은 아니 B에서는 이제 꺼내고 끝나는 거야. A에다 다시 넣지 않아요. 왜요?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 그렇지, B에서 검은 거 뽑을 확률이야. 근데 이 5, 3 왜요? 왜냐면 A에서 흰 거 뽑는 것도 확률 계산해줘야지. 아하. 그치.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좀 봅시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A가 흰 거 뽑는 거라고 칠게요. 여기서 B가 검은 거 뽑는 거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B가 검은 거 뽑을 확률이야. 그럼 이거랑 이거 구해야 되겠죠? A가 흰 거 뽑은 다음에 B가 검은 거 뽑은 거랑 A가 검은 거 뽑은 다음에 B가 검은 거 뽑는 경우로 나눠줘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B에서 검은 거 뽑을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A에서 흰 거 뽑고 B에서 검은 거 뽑을 확률과 A에서 검은 거 뽑고 B에서도 검은 거 뽑을 확률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일단 맨 먼저 A가 흰 거 먼저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흰 거 뽑은 경우만 B가 검은 거 뽑을 확률을 구해서 더해줘야 되고, 또 얘도 A가 검은 거 뽑고 그 다음에 A가 검은 거 뽑은 그 경우의 한정에서만 B가 검은 거 뽑을 확률을 들어가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흰 거 뽑았다.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흰 게 하나 뽑아서 들어갔으니까 여기 흰 게 늘어나요. 그래서 검은 거 뽑을 확률은 이 상태에서는 5분의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A가 검은 걸 뽑아요. 그럼 세 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검은 거 하나를 옮겨서 넣었으니까 얘가 검은색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검은 거를 뽑을 확률이면은 5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15분의 4 더하기 3, 그래서 7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63번도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763. 그 3이 3배수가 나왔을 때가 하고 7, 7, 7,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36이 나오는 거고 1, 2, 4, 5가 나오는 거고 3분의 2, 3분의 1일걸요. 여기서 그 3개 꺼냈을 때 36 나오면 안 되는 건 1, 3, 5가 다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10개가 전체인데 10분의 9. 오케이. 이에서 안 되는 건 1, 3, 3, 5, 1호니까 3개 빼서 10분의 7. 30분의 9, 30분의 14, 30분의 23.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먼저 굴린 다음에 공을 뽑으니까 주사위가 3배수냐 아니냐에 따라 갈리게 되겠네요. 근데 왜 여기 2분의 1이지? 왜 2분의 1이랑 1분의 1 엥? 왜? 3의 배수는 이 주사위가 3배수가 나오는 거니까. 3만원. 아니, 주사위야, 주사위. 2분의 1 3분의 1 걔는 주사위가 3배수가 아닌 거지. 오케이. 자, 여기서 문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머니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주머니 곱이 짝수일 확률. 그럼 얘는 주사위가 3배수면서 곱 짝수인 거랑 주사위가 3배수가 아니면서 곱이 짝수인 걸로 구분해 줘야 되겠고요. 자, 그럼 얘는 주사위가 3배수면서 그죠? 3배수면서 곱이 짝수일 확률과 주사위가 3배수가 아니면서 곱이 짝수인 걸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3배수가 아니면서 짝수일 확률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주사위가 3배수일 확률에다가 3배수인 경우만 곱이 짝수일 확률, 그 다음에 3배수가 아닌 확률 곱하기 3배수가 아닌 경우에 곱이 짝수일 확률. 그렇죠? 그러면 3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차피 6개 중에서 2개밖에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배수인 경우는 지금 공 3개 던진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5개 중에서 3개 뽑는 거예요. 그 중에서 3개 곱이 짝수로 나와야 되는데 3개가 다 홀수인 경우만 빼면 되겠죠? 진짜 1, 4, 5 뽑는 것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4. 그러면 2개밖에 안 뽑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5개 중에서 2개 뽑는데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럼 얘는 5C 중에서 3C2를 빼주는 걸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홀만 다 나오는 거. 그렇죠? 이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10분의 9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곱하기 10분의 7. 그래서 30분의 9 더하기 14예요. 그래서 30분의 23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게 될까? 조금 어려워요, 진짜 이게 내용이. 자, 유형 8번과 9번도 계속 똑같아요. 유형 10번에서 추가 변형 문제가 하나 더 나올 뿐이지 유형 8번, 9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8번, 9번은 한 문제 정도씩만 좀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768번. 터프로 한번 가봅시다. 터프로. 응? 독립정소? 그거는 또 따로 설명해야 돼요. 아니 이게 내용 별로 없어. 이게 조건부 확률이 정의랑 곱셈 정리 지금 그 둘밖에 안 하고 있지. 여기 원래 유형이라는데요. 이게 문제만 많아. 넓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씩만 하고 뜰 거예요. 지금 일단 유형 8번과 9번은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거라서 여기만 하나씩 할 거고 유형 10번 또 자세하게 봤다가 똑같은 거는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기. 아니 근데 이거 767번 문제가요. 색깔이 구분이 안 가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러니까 빨간 처음에 거. 이게 빨간 이유가 풀었다가 지금 그 하기 거의 20분에 날려오는데. 하하하하하하. 그치. 3개, 5개.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빨간색으로 보일 거야. 문제에서 빨간 공색이 검은 공 5개 있어서. 이 한번 안 읽혀가지고. 그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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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한 번에 2개를 다 뽑았는데 얘는 하나를 뽑고 뭘 하고 하나 더 뽑는 거예요? 그치. 순서가 있는 거야. 조건 방울들 같은 경우. 그래서 한 번에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B 확률 하나 구할 때도 A가 된 다음에 B 보는 거랑 A가 안 된 다음에 B 보는 걸로 구분하는 거지. 순서 없는 게 C랑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 순서랑은 좀 달라요. 다른가? 비슷하네? 비슷하네? 그렇죠. 뭐 한 번에 2개를 뽑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2개 뽑는 거니까 사실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한 번에 콤비네이션으로 계산은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서 3개 뽑을 때는 한 번에 3개 뽑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네요. 여기는 이거를 조건부 확률을 쓸지 아니면 C, H 이런 거 조합해서 써서 쓸지 어떻게 정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읽으면 그 문제 안에서 처리 방법이 다 나와요. 안 나오던데. 응?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다 나와 있어. 이건 뭐예요? 1 뽑고 2 뽑고 8개 중에 3개 빼고 그 중에 어차피 1만 3번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샬라는? 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짝 되잖아요. 곱이니까 1 뽑는 거. 이거 어떻게? 그치? 이거예요. 그죠, 53. 93분의 그죠, 43교. 잘했습니다. 오케이. 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공을 하나를 먼저 뽑은 다음에 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얘는 꺼낸 3개 공이 홀수일 확률인데 요거는 첫 번째 2를 뽑으면서 두 번째 뽑은 게 홀수일 확률과 첫 번째 2를 뽑고 두 번째 3개 뽑은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로 나눠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첫 번째 1 뽑는 확률에다가 첫 번째 1 뽑았을 때 곱이 홀수일 확률
그 다음에 첫 번째 2 뽑을 확률에다가 첫 번째 2 뽑았을 때 곱이 홀수일 확률로 나눠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다 쓰냐면은 이걸 문제를 보면서 이해하면서 알아서 풀어야 돼요. 진짜로. 요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답은 솔직히 이거 딱 봐도 뻔하지 않아요? 1 뽑을 확률이 7분의 4인데 그럼 1 하나 뽑아서 집어넣었으면 5개 되겠죠. 이 중에서 1만 3개 나와야 되니까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2 뽑았을 때는 그쵸? 어차피 7분의 3이겠지 뭐. 그러면은 여기서 2를 2개 더 넣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9개 중에 3개 뽑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 두 케이스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의 법칙으로 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굳이 이렇게 다 쓰지 않아도 풀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한 거는 한번 고민만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죠? 뭐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으면 됩니다. 바로.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7분의 4. 그렇죠? 이 첫 번째 1 나왔을 때 홀수. 그죠? 요거니까 지금 둘이 똑같네요. 그럼 얘는 876, 31, 56분의 10 더하기 7분의 3 곱하기 987, 31, 84분의 4. 야, 이거 숫자가 왜 이러냐? 14, 75. 얘는 21, 7. 그렇죠? 77이 49분의 5에다가 77이 49분의 1. 그렇죠? 그래서 49분의 6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유형 9번도 어차피 거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771번 요거 하나만 풀고 넘어가 볼게요. 사실 771번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표준이 될 만한 문제. 방금까지 한 거랑 똑같아요. 진짜로. 뭘 구하는 건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조건문지 그냥 확률인지 그리고 곱셈 정리인지 아니면 그냥 곱사건 확률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케이. 끝이에요? 쉽지.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인지 조건 확률인지 곱셈인지 덧셈인지를 알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서 구분해야 돼. 확률이랑 조건부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치. 수학적 확률 안에는 그냥 수학적 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조건부로 문제를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조건 이대로 가야 돼요? 이거 써야 돼요? 몰라도 돼요? 그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지. 이거 그냥 하는 건데 이거 보고. 그치.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맞아. 네, 이거 안 나갈 때 이거. 근데 약간 뭔 생각했냐면 이거 나갈 때 안 나갈 때 하고 전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치. 근데 조건부는 어차피 그게 전체예요.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왜요? 주사위 굴렸을 때 짝수가 나왔을 때 그게 소수일 확률을 구해라. 그럼 홀수셈이 갈 필요 있을까? 없지. 똑같은 거야. 전사건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거야. 저기 보면은 PA와 B 할 때 전사건이 NS가 아니고 NB지. 그 내용. 그래서 전사건 자체를 제한해서 가는 건지 아닌지 그게 확률이냐 조건부 확률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답 자체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 우승할 확률은 K고등학교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그러면은 K고등학교가 출전했을 때 그때 H고등학교가 우승할 확률, 그렇죠, PH/K라고 합시다. 얘가 0.4고요. 그 다음에 K고등학교가 출전하지 않은 경우만 놓고 봤을 때는 H고등학교가 우승할 확률이 60%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K는 K가 출전하는지 안 하는지, H는 H가 우승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K고등학교가 축구팀이 이번 대회에 출전할 확률 HK가 지금 0.3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H고등학교 우승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벤다이그램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H가 우승하는 사건, K고등학교가 출전하는 사건. 그러니까 K가 출전하는 경우에 우승하는 것과 K가 출전 안 하는 경우에 우승하는 거를 구분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두 개 따로따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못 계산하니까, 그렇죠? K가 무조건 선행 조건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곱셈 정리랑 조건부는 사실상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해석의 차이인 것 뿐이니까, 순서상의 차이인 것 뿐이니까. 자, 그럼 얘는 지금 H가 우승하는 경우, 그것도 K가 출전했을 때, 그렇죠? 요게 지금 얘예요. 1번. 그 다음에 K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H가 우승할 확률, 요게 지금 2번이야. 2번. 그렇죠? 이렇게 두 개 합으로 그냥 보자. 왜? 한 번에 계산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PH K라고 한다면 K가 출전할 확률에다가 K가 출전했을 때 H가 우승할 확률 따로 가져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K가 출전하지 않을 확률에다가 K가 출전하지 않았을 때 H가 우승할 확률 이렇게 들어가 준다. 다시 한번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없는데 쓰는 이유는 이게 머릿속에서 놀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틀에 갇힐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틀을 보여주느라고 다 쓰는 거지, 나중엔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K가 출전할 확률이 0.3, K가 출전했을 때만 우승할 확률이 0.4. 그 다음에 얘는 출전 안 하는 게 70%. 그럼 출전 안 했을 때 H가 우승할 확률이 0.6. 그쵸? 0.12에다가 0.42. 54%의 확률로 H고등학교 우승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 자, 드디어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요게 방금 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얘는 A바 B예요. A바 B. 그냥 이게 조건부 확률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B가 성립할 확률분의 A바 B. 그렇죠? 이거 그냥 조건부 원래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B의 확률 자체가 위에 거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괜찮나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방금 한 것처럼 B가 성공할 확률만 물어보는 건데 B는 A가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A가 출전했을 때 B가 우승할 확률, A가 출전 안 했을 때 B가 우승할 확률. 그럼 얘는 뭐냐? B가 우승했을 때 A가 출전했을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예요. B가 우승했을 때 A가 출전했을 확률. 방금 문제로 비교해 본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뭘로 바뀌냐면은 요거예요. H고등학교가 우승했을 때 K고등학교가 출전했을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괜찮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H고등학교가 우승할 확률 분의 K가 출전하면서 H가 우승했을 확률. 근데 이 pH가 아까 요거 본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K가 출전하고 H가 우승하는 경우랑 K가 출전 안 하고 H가 우승하는 경우, 그 다음에 K가 출전하고 우승하는 경우,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좀 길죠? 좀 길어요.
아, 괜찮을까? 그렇죠? 좀 끔찍하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H가 우승하고 K가 출전한 경우 0.12죠. 얘는 지금 0.1이에요. 그 다음에 K가 출전 안 하고 H가 우승할 확률이 0.4인 거고, 그 중에서 K가 출전했을 때 우승했을 확률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54분의 12예요. 27분의 1. 9분의 1. 그쵸? 그러니까 K고등학교가 출전했을 때의 우승할 확률이 K고등학교가 출전 안 했을 때 우승 확률보다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괜찮죠? 혹시 무슨 뜻이세요? 오케이. 좀 말이 어려워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그거를 이쪽에 있는 문제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774번으로 가봅시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다 이거밖에,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그걸 조건부에서 다시 한번 또 보는 것 뿐입니다. 유형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1번 유형, 2번 유형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종류가. 자, 그러면은 774번. 볼트를 만드는 어떤 공장에서 기계 A, B는 각각 전체 제품의 60%, 40%를 만들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A, B밖에 안 만들어요. 뭐 벤다이그램으로 놓고 봐도 전 사건 중에서 A가 만드는 거 아니면 전부 B예요. 그렇죠? 전부 B. 자, 그래서 A가 만드는 비율이 전체 60%가 되는 거고요. B가 만드는 게 전체 40%가 되는 거예요. 둘이 여사건 관계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때 A, B의 불량률. 그렇죠? A, B의 불량률이 3% 1%예요. 뭐야? 얘는 그냥 불량률이 아니고 A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불량의 비율이 3%라는 거예요. A 공장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불량률이 3%. 조건부 확률입니다. A 공장 안에서만의 불량률이기 때문에 괜찮죠? 그 다음에 B 공장에서만의 불량률은 얼마? 1%인 거예요. 그래서 B 공장에서만의 불량률이 1%.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문제를 풀 거냐? 내가 뽑은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기껏 만들어 놓은 부품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A 거, 부품이 불량이에요. 그게 어디 거? A 거. 일 확률은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이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확률은 전부 다 뭘 구하는지만 잘 생각해 주면 돼요. 얘만 잘 쓰면 나머지 다 풀립니다. 이것만 잘 뽑아내주면은.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식으로 다 정리해 본 거예요. 자, 뭐라고요? 불량들 중에서 그게 A 거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얘는 불량 확률 중에서 A 부품의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달라. 지금 불량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A에서 불량과 B에서 불량이에요. 그렇죠? 얘가 A 불량이고요. 얘가 B이면서 불량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A이면서 불량일 확률과 B이면서 불량일 확률 계산해 주면 되겠고, 그렇죠? 이게 A이면서 불량일 확률. 지금 이 분모만 정리한 게 방금까지 한 유형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얹어 놓은 것 뿐입니다. 이거 괜찮아요? 진짜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A이면서 불량일 확률. 얘는 또 PA 곱하기 PA바 불량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 전체 확률 중에서 B 거 중에서 불량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분자에는 어차피 이거 그대로 얹어주는 거고요. 곱하기 PA 제품 중에서 불량률. 식이 길지만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A 제품의 확률 얼마예요? 60%. 전체 60%가 A 거예요. 그리고 A 중에서만 불량률이 3%. B 제품 40% 중에서 불량이 1%예요. 그 중에서
A거 불량률일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죠. 그게 불량 중에서 A거 확률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 그럼 분모 문제 1000 배하면 6, 3, 18. 1000 배하면 4, 18. 아, 22분의 18이네. 그쵸? 11분의 9네. 뭐야? 불량 11개 중에서 9개는 다 A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왜? 전체 60% 중에서 불량이 3%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전체 제품의 60%를 A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가 다 불량률이에요. B는 전체 40%밖에 안 되는데 불량률 하나하나마다 불량률이 3분의 1 배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는 불량 개수가 총 몇 개? 총 몇 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다. 쉽게 이렇게 한번 할까? 이거 표로도 만들 수 있어요. A 제품, B 제품, 정상, 불량. 만약에 전체 1000개라고 한번 쳐볼게요. 1000개. 비율로 나와 있으니까 좀 보기 헷갈리죠? 전체 1000개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A가 600개 생산하고 있고요. B가 400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A가 불량률이 3%예요. 이 중에 3%. 18개가 불량이고요. 582개가 정상 제품이에요. 괜찮죠? 그러면은 B는 전체 400개 생산하는데 그 중에 1%, 4개만 불량인 거예요. 그리고 정상 제품이 396개가 되는 거고요. 1000개 중에서 불량이 22개인데 22개 중에서 A께 18개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답이 22분의 18이에요. 왜? 불량 중에서 A 거, 불량 중에서 A 거 물어보는 거니까. 괜찮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2분의 18, 11분의 9. 그걸 확률만 가지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표로 만들어서 가도 돼요. 표로 만들어서. 근데 표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표 만드는 거 말고 직접 좀 이런 식으로 확률 가지고 계산하는 거 연습해봐야 됩니다. 자, 779번 한번 먼저 해볼게요. 779번. 이게 말 하나하나가 되게 헷갈려요. 오이야. 식단 A가 60%니까 X나를 10%라고 쳤을 때 64X가 있고 여기에서 70%가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10분의 42X 나머지 10분의 18X 여기서 42%가 안경이니까 얘도 10분의 4 곱해주면 10분의 16이고 그 안경을 쓴 애 다 합친 게 10분의 58이고 여기서 A에 있는 애들이 10분의 40이니까 100이 나와야 되는데 2 나눠줘야 되니까 50. 오케이. 잘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게 잘 될까? 이거 아니에요? 왜 안 되지? 맞았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아니 다 맞아. 그게 2분의 2인 거야. 21 더하기 8이? 아니 21에다가 8을 더했는데 27이 나왔어. 그치. 그럼 2분의 2지. 이걸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오케이. 오케이. 되게 잘했는데?
자, 일단 얘는 뭐 표로 들어와도 되고요.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A가 60%, 그 중에서 70%가 안경. 한마디로 A 중에서 안경 낀 친구가 70%래요. 자, 그 다음에 B는 그럼 뭐예요? 0.4죠. 어차피 전체 중에서 A 아니면 B니까. 자, 그러면 그 B 중에서만 안경 낀 학생이 얼마? 40%인 거예요. 그게 안경 낀 학생 중에서 그러면 A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수식만 가지고 보기가 조금 헷갈려요. 진짜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는 안경 확률 분의 A 안경 1 확률로 보면 되겠고, 안경 1 확률이 A이면서 안경인 경우와 B이면서 안경인 경우로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 둘 곱하면은 얘가 B이면서 안경 낀 확률이에요. 이게 0.16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A면서 안경일 확률이 0.42. 그래서 0.42, 0.16분의 0.42. 그래서 58분의 42. 2로 약분하면 29분의 21. 그래서 답이 50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쵸? 벤다이그램으로 가도 되고 표를 만들어서 들어가도 됩니다. 유형 10번을 미안해 넘어갈게요. 유형 10번 넘어가고 유형 11번에서 또 봅시다. 유형 11번 이번에는 791번 하나만 해볼게요. 791번 다 똑같아요. 지금 문제가 큰 틀로 놓고 오면은 전부 다 저 유형 2번에 관련된 얘기예요. 미안해. 791번. 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씩 꺼냈는데 세 개라 했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이 흰 공이 두 개 한 개 나오든가 한 개 두 개 나오든가 둘 중에 나오는데 일단 두 개 한 개 나오는 경우는 하나에다가 1, 2, 3 해서 세 개 있고 그 한 개 두 개 나오는 경우가 2 곱하기 3 해가지고 6개인데 근데 이 경우에서 또 뭐 해야 되더라? 두 개 한 개인 경우가 이거 하나 했을 때 3인데 얘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2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서 그 3 곱하기 2고 1, 2인 경우가 여기서 3개씩 골라줘야 되고 여기서 얘 하나 나온 다음에 여기 4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2 곱하기 4 여기서 3 곱해줘가지고 24 플러스 6분의 24. 오케이. 어휴. 여기에서 흰공 0개, 흰공 3개 뽑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흰공을 0개 뽑는 거를 한다고 하면은 근데 이시형으로 할지 두 개씩밖에 못 뽑아요. 이시형으로 할지 육시사라고 할지 고민이에요. 근데 여기서 둘 다 두 개씩 뽑는 거야. 문제가. 왜요? 문제가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닌데. 여기 두 주머니 AB에서 임의로 각각 두 개씩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6시 4분의 6시 2분의 4시. 그러면 흰공 안 되지. 아니 A에서 흰공 하나도 안 나오면 B에서 두 개밖에 안 뽑는데 어떻게 흰공이 총 3개가 돼? 근데 이건 맞아요? 응? 이거 거기서? 하면은
흰공 한 개도 안 뽑는 경우는 그치. 승률 맞아요? 그치, 그거 맞지. 오. 그러면 이 C형은 어때요? 두 개 중에 한 개도 안 뽑는다. 같은 거지? 그게 왜 같아요? 4C랑 이 C형이랑 같아요? 그러네. 차이가 나지. 이게 이시형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 중에 빵개 뽑으면 두 개를 뽑아야 되잖아. 안 뽑는 거야. 어? 안 뽑는 건데. 그럼 어쨌거나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지. 그렇구나.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어차피 A 주머니, B 주머니 둘 다 두 개씩 뽑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서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는 가능한 게 없습니다. 먼저 흰 공이 3개 나왔을 때 그게 B 주머니에서 흰 공 2개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쵸? 흰 공 3개일 때 B에서 흰 거 2개의 확률을 구해달라. 어차피 될 수 있는 경우는 흰 공이 1개, 2개거나 2개, 1개 케이스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그러면 흰 공 3개 나오는 경우는 B에서 흰 공 2개 나오는 경우와 B에서 흰 공 하나 나오는 경우, 나머지는 A에서 뽑았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B에서 흰 공 2개 나올 확률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A가 흰 공 하나, B가 흰 공 2개. 그렇죠? 얘는 6C2 중에서 A가 흰 공 하나 나와야 되니까 2C1로 보면 되겠고, 얘는 5개 중에 2개 뽑는데 3개 중에서 2개 뽑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흰 공 하나 뽑는다. 그러면 A에서 흰 공 2개죠. 6C 중에 2C.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검은 공도 하나 뽑아야 되잖아. 그쵸? 그럼 얘는 5C2 중에서 A가 흰 공 2개 뽑았으니까 B가 흰 공 하나. 그럼 B가 흰 공 하나. 그럼 검은 공 중에서도 하나를 또 뽑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2개를 다 뽑아야 되니까. 무조건 2개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 중에서 얘만 분자에 한 번 더 얹어 놓으면 끝나겠네요. 그렇죠? 괜찮을까?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차피 6C, 5C, 6C, 5C 약분해주면 날아가겠죠? 그래서 8, 3, 24 1 곱하기 3, 2, 6 분의 24네요. 그쵸? 30분의 24니까 5분의 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맞았어. 다 맞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 쭉 넘어가서 하하하하. 너무 넘어가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야. 화요일까지 뭐 시간 있어요. 우리 충분히. 쌤 벌써 100문제예요, 주제가. 아니야. 그 중에 우리가 한 5분의 1을 한 것 같아. 미친듯이 풀기만 했는데 지금 안 끝났거든요. 미안해. 엄청 많지? 마페셔너리가 진짜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치? 너무 많지? 진율. 진율. 그치? 좀 그래. 마페시너지는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와, 이쯤에 하면 진짜 엄청 한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반도 안 오고 풀다가 지치는 문제.
근데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마플 수능 기출 총정리라는 게 또 있는데 얘는 기출문제가 마플 시너지만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해서 6을 좀 좋아해요. 6월을. 근데 진도로는 못 나가겠어요. 이거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리도록 많이 푸는 게 좋은데 진도로 못 나가겠어. 왜? 다 나갈 자신이 없어요. 다 나갈 자신이. 그에 근하는 많은 문제를 한 달 만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어떻게 돼요? 목표는 독립종속. 끝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독립종속을. 근데 독립 시행 전까지 이건 다 못 나가겠다. 이거는 독립과 종속이 뭔지 정도만 좀 얘기하고 감만 좀 잡으려고. 그건 아닌데 807번 넘어서 독립과 종속. 그래서 그 유형 5회 유형이란다. 165페이지 보면은 5단원이 있죠. 사건의 독립과 종속. 요거를 조금만 더 나가서 진입 판정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나가면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은가? 너무 많은가? 나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아니 뭐 사실 느리진 않는데 아닌가? 너무 끝나면 자의하는 거. 끝나면은 그래서 지금 뭐 기출 문제집으로 갈 건데 그게 뭐 자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좀 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마플 수능 기출 총정리는 너무 많아서 안 되겠고 뭐 마더텅으로 갈지 아니면 뭐 너희들의 기출로 갈지. 근데 너희들의 기출은 좀 양이 좀 적은 것 같고. 응? 마더텅이 자이스토리랑 양은 비슷해요. 이 기출 문제집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마플 수능 기출 총정리고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랑 마더텅이 비슷비슷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기출이 제일 적어요. 이거랑 센 기출. 센에서도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센 기출이라고 있어요. 마플 수능 기출 총정리? 진짜? 아니야. 이게 좀 더 많아요. 그거 근데 하루에 한 번은 풀 수 있어요. 이거를? 네. 풀 수 있다고? 풀 수 있냐고? 2학년 때 그렇게 했는데 저 그거 했잖아요. 수강수도 있습니다. 2학년 때 하루에 하나 풀었는데. 하루에 한 단어? 아니야. 그렇게까지 안 빨랐어. 그렇게 빨리 안 끝났어. 하루에 끝냈는데. 응. 자기보다 자기가 좀 오래 걸리는데. 그래? 어쨌든 마플 수능 기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그냥 진짜로? 문제만 하면 나올 때 한 번은 끝나고 나오거든요. 아이들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도로 나갈 때는 세세하게 내가 뭐랄까 너무 다 설명하는 게 조금 있죠. 안 떠드는 거 없이 다 떠드느라고. 그래서 조금 길어지기는 합니다. 보다는 하나에 80문제 있고. 근데 보통 이제 4시간 수업 나가면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도 껴있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한 4시간에 많이 나가면은 한 5, 60문제, 적게 나가면은 한 3, 40문제 요 정도쯤 나가요. 그걸 다 푼다고 4시간 동안? 60인가? 응? 60을? 아니 지금 얘기한 거는 많이 풀면 5, 60. 그건 좀 빨리빨리 나가질 때. 진짜 빨리 나가면 한 80 나가기도 하는데 그건 이게 하나마다 다 풀 거예요, 있는 거를? 아니 그렇게 안 했었잖아. 어려운 것들만 가끔 쉬운 거 하나씩 껴있고. 어려운 거를 60개 한다. 아니 그렇게 못하지.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거 생각해봐. 왜 기억이 안 날까? 자 미안. 자 그러면 유형 일단 11번은 아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좋다. 미안. 800번 한번 해볼게요. 800번. 5분의 1, 5분의 4, 5분의 1, 5분의 4, 5분의 4, 5분의 1. 다 더했을 때 61. 야, 오케이.
그냥 이거 풀어보는 거죠. 맞아. 원래 그게 맞아요.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몇점이네. 그건 이제 C에 두고 왔을 확률. 그러면 A에 두고 왔을 확률, B에 두고 왔을 확률, C에 두고 왔을 확률 해야 돼요? 그치, 당연하지. 어? 왜? 똑같잖아요 확률. 왜? 아니요. A를 먼저 들르잖아요. 차례로 방문한다 그랬잖아. A가 5분의 1 A에 두고 왔을 때 B에 두고 왔을 때 아깝고. 그치, 그거예요. 근데 왜? 어? 왜 모자를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왜 놓고 와가지고 모자를 왜 놓고 와서 다 구해야지. 다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현무가 맨 처음에 가다가 A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어딘가를 방문할 때마다 건망증이 심해서 모자를 5분의 1의 확률로 놓고 온대요. 그럼 A에다 놓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A를 거친 다음에 B를 가고요. B를 간 다음에 C를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더니 모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C에다 놓고 왔을 확률은 얼마나 되겠느냐 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요? 확률 C에다가 모자 놓고 왔을 확률. 자, 이게 벤날 그래프로 그리면 조금 헷갈려요. 뭐냐면은 A다 모자를 놓고 왔을 때 A가 모자를 안 놓고 와요. 그때 B에다가 놓고 왔을 때 그 B에서도 또 안 놓고 와요. 그 C에서 놓고 왔을 때. 그쵸? 그럼 모자를 놓고 오는 게 이렇게 총 3개잖아요. 이 중에서 C에다가 놓고 왔을 확률. 그럼 얘는 C에다가 모자 놓고 왔을 확률은 아니구나. 이 문제가 이거구나. 이게 아니고 C에 놓고 올 확률이 아니고 모자를 놓고 왔을 때 그게 C에서 놓고 왔을 확률이라서 얘는 A에다가 모자를 놓고 올 확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좀 그런데 B에다가 모자 넣고 올 확률, C에다가 모자 놓고 올 확률, 분의 C에다가 모자 놓고 왔을 확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 다 넣어야 되지? 어차피 A에다가 놓고 오면서 B에다가 놓고 올 리는 없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얘는 A에 놓고 올 확률이 일단 5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B에다가 모자를 놓고 오려면 얘는 A에다가 모자를 안 놓고 오면서 B에다가는 모자를 놓고 와야만 돼요. 그쵸? 그래서 A에 모자를 안 넣을 확률에다가 A에다가 모자를 안 놨을 때 B에다가 모자를 놓고 올 확률로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그럼 A에다가 모자를 안 놨으면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또 5분의 1인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얘가 또 5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얘가 5분의 4인 거고. 그래서 얘는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구나. 똑같이 그냥 올라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간다 그러면은 이런 수식 없이 그냥 3개 확률 다 더한 다음에 그냥 C에서 모자 놓고 왔을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죠? 비율상 A에 모자 놓고 왔을 확률이 제일 높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도 오늘은 날로 정상인데. 정상하지 마세요. 어? 비정상일 것 같아요. 아니야? 추워 혹시? 따뜻해. 마음이 차가워. 저도. 근데 오늘은 너무 차갑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일찍 가야 되나? 안 돼, 안 돼. 힘내, 진짜. 조금만. 저번에 좋았는데. 응? 저번에 좋았는데. 왜? 일찍 끝나서요. 진짜? 오늘은 3시간밖에 안 되니까. 알았어. 늦게는 안 끝낼게. 늦게는. 저번에 재밌었던 거기서 누구 세탁 깜빡이고 제 나가고 나도 선생님 그 충전 안 되는데 마이크 안 들리고 저런. 그쵸. 그래가지고 그 영상 도중에 꺼졌어. 근데 딱 쉬는 시간 딱 될 때 꺼져가지고 다행히 뭐 저장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아무튼 좀 황당했어요.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그쵸. 알았어. 25. 알았어. 20. 16. 분의 16. 그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61분의 16. 자, 그러면 유형 13번도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문제만 합시다. 또 안 하고 넘어가기 좀 그러니까. 806번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806번. 풀었어요. 진짜로? 과속 한 개 20분의 1, 과속 안 한 게 20분의 19, 과속했는데 걸리는 게 0.98, 과속 안 했는데 걸리는 게 0.02. 그러면 나머지 다 떼놓고 이거랑 이거만 곱하면 98, 4 플러스 38분의 98. 2로 나눠주면 49분의 68. 오케이. 68분의 49. 오케이. 이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야. 별거 없지. 근데 수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잘 나와. 잘 나온다고요? 응. 조건부 확률은. 물론 독립시행 확률이 좀 더 잘 나오긴 하는데 왜냐면 얘는 문제가 뻔하잖아요. 스타일이 맨날 저거밖에 없어. 유형 2개밖에 없다니까. 그 중에서도 2번은 조건부 확률 문제인 것 뿐인 거고 1번 조금만 잘하면 되지. 순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도 진입 장벽이 조금 있을 뿐이지 다 풀 수 있어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야. 저런. 다 풀었으면 사건의 독립적인 봐요. 독립정석 조금만 들어가려고. 조금만. 맛만 볼게요. 맛만. 맛있게. 맛있는지 아닌지, 상했는지 아닌지. 이게 뭐니? 자, 과속하는 것과 과속으로 판단하는 거는 조금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과속으로 판단, 미안해. 아니에요? 과속으로 판단된 거 중에서 실제로 과속했을 확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뭐냐면은 뭐 표로 놓고 본다면 과속을 하는 것과 과속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과속으로 판단된 것과 과속으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얘는 과속으로 판단된 것 중에서 실제로 과속됐을 확률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과속으로 판단됐을 확률 분의 실제 과속하면서 과속 판단되는 경우랑 과속을 안 했는데도 과속으로 판단됐을 확률 구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뭐야 아니잖아. 분자는 이거 하나만이잖아. 실수. 그렇죠? 얘는 과속하면서 과속 판단됐을 확률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두 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분모 자체가 과속을 하면서 과속 판단 나오는 경우랑 과속을 안 했는데도 과속 판단되는 경우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과속으로 판단됐을 때, 과속으로 단속됐을 때, 그죠? 그때 실제 과속했는지 여부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그냥 곱셈 정리죠. 과속 교집합 과속 판단이면은 그냥 두 개 곱한 거예요. 그렇죠? 두 개 곱한 거. 그러면 실제로 과속으로 달렸고 그 중에서 과속 판단됐으니까 98%의 확률로 단속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속으로 안 달렸어요. 그럼 95% 확률로 과속을 안 했는데 2% 확률로 지금 이게 걸린 거예요. 그 중에서 과속으로 달리면서 과속 판단됐을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얘는 0.05로 약분하면 얘는 1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0.02로 약분하면은 49 더하기 19예요. 68 분의 49예요. 괜찮을까? 어디 헷갈리는 거 있을까? 이게 뭔 소리예요? 미안. 그래서 독립정속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안 되면 좀 헷갈려가지고 일단 제가 이해한 거만 한번 봐주세요. 내가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일단 되는 대로 이해한 걸 종합해보고. 오케이, 그거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하면 얘 둘끼리 봤을 때 얘만큼이 있고 그 중에서 얘만큼 너무 어렵다. 독립종속은 말이 조금 헷갈려요. 근데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얘도 간단하게 끝납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게. 과속을 했고 과속에 찍혔고 과속을 한 경우랑 과속이랑 안 찍혔고 과속을 안 한 경우랑 아니 이거는 과속을 한 거고요. 네, 과속했고 이건 과속으로 단속된 거예요. 단속된 경우 과속 안 했는데 과속을 안 했고 단속된 거예요. 단속된 경우인데 과속으로 단속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안 된 경우인데요? 0.0은? 아니지. 0.0는 과속하지 않은 차량이 과속으로 판단될 확률이야. 얘가 0.02가 아니야. 잠깐만요. 과속을 안 한 게 과속으로 판단이 이렇게 돼요. 이래서 틀렸구나. 쌤 잘못했어요. 괜찮나? 계산이 뭔가 이상했어. 오케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가 여기에서 얘가 가능한 게 2분의 1이고 얘가 가능한 게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6분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아니 미안해. 그거는 성립했을 때 독립이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는 말을 조금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독립이라는 용어가 있고 종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독립이라고 하는 용어랑 종속이라는 용어는 사실 확률이랑 상관이 없는데 독립이라는 용어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독립적이다, 인디펜던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예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독립이에요. 자, 종속은 뭐냐면은 영향을 주는 거죠. 디펜던트잖아요. 그렇죠? 영향 주는 거.
자, 그러면은 그게 사건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서 랜덤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그 A의 확률을 구하려고 해볼게. 내가 랜덤한 문제를 풀어서 정답 맞출 확률이 99%라고 한번 해볼게요. 99%. 그거보다 높겠지만 99%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그게 저기 다른 사건이 또 전제로 깔려 있어요. 뭐냐면은 지구 반대편에 이제 브라질 축구 소년이 있는데 하필 그 시간대에 축구 시합을 하고 있어요. 그 브라질 소년이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는 사건이야. 자, 그 축구 소년이 골을 넣었을 때 내가 랜덤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맞출 확률 솔직히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근데 이게 배반하고 차이가 뭐예요? 배반은 뭐냐면 아예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잘 생각해 볼게요. 아니 솔직히 완전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브라질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얘는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사건과 브라질 소년이 골 넣는 사건. 얘가 골 넣으면서 내가 문제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얘가 골을 넣으면서 내가 문제 못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얘가 골을 못 넣으면서 내가 문제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확률을 보면 어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치? 안 신기한가? 너무 신기해요. 와 신기하다.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비 효과는 무시하고요. 나비 효과 무시하고 얘가 골을 넣건 말건 내가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걔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잔바람이 불면서 그게 태풍이 불면서 막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몰아치고 그래서 내가 수학 창문이 덜컹거리는 바람에 문제를 못 풀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얘가 골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독립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관계가 있고 없고 밖에는 솔직히 생각 못해요. 근데 봐봐요. 아니 브라질 소년이 공 집어넣는 거랑 내가 수학 문제 푸는 거랑은 사실 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걔가 뭘 하든 말든 뭐 그쵸? 나비 효과 빼면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있으면 몰라요. 관계가 있으면 이거는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줄 때도 있고요 안 줄 때도 있어요. 왜?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 누군가 A라는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출 사건이 A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저쪽에서 라면 먹는 사건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솔직히 내가 라면을 먹는지 안 먹는지 이 친구가 수학 문제 풀어서 맞추는데 전혀 지장 없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라면을 먹는데 하필 옆에 이렇게 들고 와서 먹고 있어요. 보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막 냄새 풍기고 막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 풀고 있는데 라면 먹으면서. 근데 이 친구가 멘탈이 만약에 갑이라고 쳐볼게요. 진짜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 막 뭐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나왔다라고 친다면 결과적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관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향을 미친 경우만 종속이고요. 영향이 없으면 다 독립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사전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얘가 B가 성립을 하건 말건 A가 성립할 확률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괜찮죠? 이럴 때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독립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A와 B의 여집합이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나오면 독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바꿔보니까 P, B분의 P, A 교집합이에요. 똑같죠? 반만 만나야 돼. 응? 반만 만나야 돼. 반만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곱사건 확률이 확률 곱과 똑같아지는 경우. 그쵸? 이때만 독립이에요. 자, 이걸 우리는 뭔 소리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반. 근데 반은 아니에요. 이걸 아니면 성립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내가 주사위를 굴리는데 주사위에서 예를 들면은 1, 2가 나오는 사건이 A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얘는 짝수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짝수 사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내가 A 사건, 주사위를 굴렸을 때 A 사건이 성립할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근데 이번엔 내가 주사위를 굴렸는데 짝수가 나왔어 라고 얘기했어요. 2분의 1. 짝수가 나왔어. 그때 2 이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 아니, 저 짝수가 나왔는데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 여기 반만 맞는다고 그런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될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이게 저 절반이 되는 거. 근데 이거는 2개니까 3개인 경우는 또 달라요. 그건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둘이 같잖아요. 한마디로 짝수가 나오건 홀수가 나오건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관계는 있죠. 둘이 관계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A의 확률에는 지장을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짝수 사건과 홀수 사건은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이건 실생활에 관련된 얘기인데 내가 지금 밖에 있을 때랑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을 때랑 건물 안에 있어요. 숨 쉬는데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없죠? 그럼 건물에 밖에 있건 안에 있건 숨 쉬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독립적인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군대에서 화생방 실험실이에요. 여기에 막 가스가 엄청 차 있어가지고 막 숨 쉬면은 막 계속 눈물 콧물 다 나와요. 그럼 밖에 있을 때랑 안에 있을 때랑 어때요? 숨쉬기가? 차이가 나죠? 이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건물 안팎에 있는 경우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이 없다면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건은 종속일 수도 있어요. A랑 B만 놓고 봤을 때 독립인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브라질 소년이 골 집어넣는 거랑 나랑은 상관은 없는데 브라질 소년하고 상대편 선수 막 C라는 선수 있어요. 상대팀에. 얘가 골 넣으면 막 자기감이 들어가지고 골을 못 집어넣어. 그럼 얘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얘네는 서로 종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랑은 독립인 거예요. 괜찮죠?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케이스마다. 뭔 소린지 혹시 이해될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게 같은지 다른지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야, 이거는 운 좋게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독립종속은 결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괜찮죠? 사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그냥 독립인 거예요. 지금 얘는 이 결과와 이 결과에 영향이 없잖아요. 똑같죠? 그럼 B라는 사건 자체는 A 입장에서 봤을 땐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 그냥 독립입니다. 그냥 독립.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전체 중에서 A가 될 확률과 B 중에서 A가 될 확률이 비율상 똑같으면 독립인 거예요. 괜찮나요?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만 맞아떨어지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짝수로 줄었잖아요.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2 이하 나오는 게 어차피 절반으로 줄죠. 그러니까 비율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건 홀수건 상관이 없이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맨날 3분의 1이다.
그게 독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식을 우리는 독립의 판단 조건. 이 식이 맞아떨어지면 독립이고요. 이 식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르면 종속인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결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문제를 좀 풀고 싶은데 아쉽다. 숙제는 807번까지 갈게요. 숙제는 식이나 그런 거 아예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성립하면은 독립, 이게 성립 안 하면 종속. 이걸밖에 판단이 안 돼. 아니면 이걸 봐도 돼요. 얘가 얘다라는 거. 이거로 봐도 돼요. 써버리면 써보면 안 되겠죠? 설마? 근데 이걸로 다 돼요. 거의 대부분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알았어. 고생했어. 너무 아쉽다. 화요일 날 끝납니다. 화요일 날 조건부 확률 끝나요.